예,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차량 내 네트워크, 이제 그걸 약자로 인비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IVN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이 네트워크의 현재 이제 동향하고 그리고 간략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TSN을 다루고 있는 회사인데 이 부분도 이 차량 네트워크하고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차량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차량 내 네트워크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통신 규격, 그리고 계층 이렇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1번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2, 3, 4번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태는 각각 이제 레퍼런스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차량의 시장은 다음과 같이 변화를 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서는 마차, 네, 과거에서는 이제 마차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자동차, 연료 기반의 자동차가 나타나시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기계 쪽 하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조금 일반인이 봤을 때는 좀 해괴망측한 이런 자동차가 어딨나 이런 거를 이제 선보였었습니다.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제 인수하고 나서 그쪽 이제 기계 쪽으로 다루고 컨트롤 쪽을 이제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회사도 나아갈 거냐.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이제 미래 자동차로 이제 가겠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미카니컬에게 기계적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자동차가 발전해 오면서 전기 전자의 도움을 이제 많이 받고 그렇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연료 자동차 그리고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제 전기하고 연료 같이 이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고요. 순전히 배터리에 의존을 하는 전기차,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에 이제 나와져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 사이에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자율주행차가 있고요. 그리고 공영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동에 대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 뭐 공영 모빌리티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친숙하기로는 뭐 공용 킥보드 같은 거 그게 있겠죠. 하지만 공용 킥보드 같은 거는 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와는 좀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공용 모빌리티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IT 회사가 이제 자동차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자동차라는 플랫폼을 이제 수송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동차를 단순히 택배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도 같이 공유해서 이제 원하는 목적지로 옮기는 그런 것을 이제 공용 모빌리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하나 자체를 이제 택배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수송에 이제 목적을 둔 거다 보니까 다재다능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차, 공유형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센서가 이제 중요해졌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먼 후의 미래에서는 이제 로봇형 자동차가 이제 될 거고 그리고 수송형 드론도 뭐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복잡하게, 더 메카니컬하게 더 가진다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에서 전기 전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핵심은 ECU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차량 내에 전자장치를 제어하는 유닛을 말하는데요. 차량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엔진이 될 수도 있고 조향, 우리가 스티어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향 부분, 그리고 우리가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거, 그리고 시트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 또 에어컨과 같은 에어 시스템 공조도 있을 거고요. 또 차 문 잠그는 것, 그리고 주차를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가 뭐 후진을 해서 뒤가 이제 닿는지 안 닿는지를 울트라소닉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뭐 삐삐삐 소리 들리면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늘날의 차량 한 대에는 거의 이제 100개 이상의 ECU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ECU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에어 공조 시스템이든지 연료를 분사하는 거나 아니면 연료를 이제 트리거, 발화시켜 주는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능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ECU가 하나씩 붙게 됩니다. 다음 시트를 넘어가 보면 그래서 ECU는 그 차량의 기능 하나에 대해서 하나만 담당을 하게 됩니다. 차량 이전 시트에서는 이제 차량의 부품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오늘날의 이제 자동차에는 한 대당 거의 100개 이상의 ECU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ECU가 많아지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봤을 때 프로세싱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하가 심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CU가 많으면은 그만큼 이제 뭔가 처리할 때, 액션을 할 때 속도가 늦어지는 방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속도가 늦어지거나 이제 반응성이 이제 좋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지연 시간이 늘어나는 거,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차량 내 ECU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단에서는 현재 이제 자율주행이 필요한 센서는 이제 더 많겠죠.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근데 이런 센서들은 기존의 이전 시스템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공조 시스템이나 연료를 분사시키는 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 파워가 이제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밴드위스도 이제 엄청 높아야 되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 회사들은 DCU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 DCU라고 하는 거는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ECU들을 통합을 하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통합을 하고 중앙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 단계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CU는 일종의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연산하고 뭔가 이제 처리하는 것을 이제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ECU는 센서 같이 이제 낮은 수준의 전처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전처리 연산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것으로 이제 동향이 이렇게 짚혀지고 있습니다. 네, 챌린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는 ECU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효율성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현재 차량 내에 이제 네트워크가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챌린지는 센서는 계속 로우 레이턴시 프로세싱을 계속 필수적인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엄격한 안전 기준에 따른 로우 레이턴시를 만족하는 그런 챌린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자율주행에 이제 맡기게 되면은 자율주행차는 이제 레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레벨 4, 레벨 5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거의 개입을 하지 않고 기계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운전에 대한 거는 기계 의존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처리 프로세싱에 대한 로우 레이턴시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그런 이제 로우 레이턴시를 이제 만족하는 챌린지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한번 보면은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이제 전방에 대해서도 카메라 센서, 레이더 센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도 이제 화소수가 레졸루션이 엄청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많아지는 만큼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그 중에서 이제 사용을 하겠지요. 그리고
후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에서도 카메라, 뭐 레이더, 뭐 라이다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사이드에서도 우리가 사이드 미러를 볼 때 사이드 미러 이제 대신해서 이제 카메라도 이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또 붙을 거고, 측면 쪽에서도 이제 또 뭐 센서들 또 센싱을 해야 되니까 레이더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도 모든 곳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동일한 센서가 여러 개가 추가가 되는 상황에서 대역폭은 계속 이제 늘어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TSN이라고 하는 기술이 조금씩 이제 두각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 2020년 10월 26일 전자신문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제목에서 현대차 차량 데이터 통신 100배 빨라진다고 이제 헤드라인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통신 방식이 캔에서 이더넷으로 전환을 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데이터 양의 폭증 대응을 하겠다. 이전 시트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방향에 대해서 현대차도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대차 연구개발지 채용 현황을 보면은 23년 2월 20일부터 이제 3월 5일까지 이런 연구직을 뽑은 이제 이력이 있는데, 근무지 이제 남양연구소에서 R&D 파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직무상세 쪽에서 보면은 이더넷 쪽에서, 그리고 AVB와 함께 TSN 프로토콜 개발과 사용 표준화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 방향입니다. 네, 동향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차량 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 쪽의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발전이 조금 되게 더뎠죠. 이슈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보수적으로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차량 내 네트워크 구조는 뭐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센서 부분에서는 자동차에 이제 뭐 안쪽이 됐든 이제 바깥쪽이 됐든 그런 센싱을 해가지고 상황을 이제 판단을 하겠죠. 상황에 대한 정보 이제 수집을 하겠죠. 그런 정보가 이제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이제 액추에이터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끌게 됩니다. 액추에이터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그런 스티어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바퀴가 굴러가는 거, 그런 게 이제 액추에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쪽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더넷이 있고, 이더넷 내에서도 이제 ECU들이 각각 있으면서 스위치로 맞물려져 있는 형태, 뭐 GPU 처리하는 이제 프로세서도 있고요. 또 스위치와 스위치를 또 연결을 해주는 라우터가 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더넷에 대한 네트워크를 말을 해주고 있고요. OBD2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진단하는 그런 포트를 의미를 하고요. 보통 이제 서비스 센터 가면은 이제 이 잭을 쫙 꼽아가지고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동으로 이제 검사해주는 그런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CAN FD, 캔의 이제 후속 버전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그런 네트워크에서 지금 버스 구조 형태로 이제 네트워크가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아래를 보시면 플렉스레이라고 하는 버스를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을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 지붕 쪽을 보면 이제 안테나, 샥스핀 안테나라고 이제 보이는데, 상어 지르너미처럼 생긴 안테나 이제 통해서 이제 LTE나 이제 외부 무선 통신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을 하는 게이트웨이가 중앙에 있는 형태가 이제 현재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차량 내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차량 내 네트워크 구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의 집합체입니다. 이제 살펴봤듯이 캔이라고 하는 컨트롤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캔 통신 방식의 네트워크가 있고, 또 플렉스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또 운영이 되어 있고,
또 이더넷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토모티브 이더넷이라고 부르는데, 기존에 이더넷이 있던 그 표준 문서는 이제 동일하지만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와이어가 되겠죠. 그런 쪽을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오토모티브라고 이제 좀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차량 전장 부분 쪽은 그 전자기 간섭이 가장 이제 심합니다. 그게 이제 전기차 쪽으로 오게 되면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서, 또 EMC, EMI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와이어 부분에서는 조금 견고하게 이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 부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토모티브 이더넷이라고 이제 조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준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뭐 외적으로 다른 그런 네트워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그 이종 간의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백본 네트워크, 중추가 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는 이제 이더넷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외적인 네트워크는 이제 서브 네트워크로 이제 조인을 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 차량 내 네트워크 통신 규격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현재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캔 통신. 이 표준이 이제 나온 게 86년도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프로토콜을 계속 유지해오면서 현재 오늘날까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이제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슈 하나 물려주고 이렇게 저속으로 해도 이제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오게 되면서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고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데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캔을 발전시킨 캔 FD라는 것도 있고요. 뭐 린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플렉스 레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은 다들 이제 표준 발표된 게 거의 한참 많이 지났습니다. 10년은 이제 훨씬 지났고, 이제 자동차가 이제 좀 발전하면서 조금 고속에 대한 처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스트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도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사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AV 쪽에서 다루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이제 그런 표준인데, 그것을 정립을 할 때보다도 정립을 할 때 그 시절보다도 더 이제 더 높은 이제 고화질이라든가 더 많은 데이터 양이 이제 더 방대해지다 보니까 그 필요한 그 리콰이어먼트가 여기서 표준에서 정립되어 있던 그 속도보다도 더 이제 높게 뛰어나다 보니까 이 표준은 거의 사장이 되었다시피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넷을 이제 도입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재는 지금 저속에 대한 거는 린하고 캔 프로토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고속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 프로세싱 같은 거는 이제 플렉스 레이하고 이제 이더넷 방향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 내 네트워크 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외부 이제 피지컬 인터페이스에 대한 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차량 내 네트워크 그런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익스터널한 와이어리스 인터페이스 레이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무선 통신 쪽에서는 LTE 같은 셀룰러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블루투스가 됐든지, 이후에 이제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하는 V2X를 이제 받아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RFID는 뭐 그런 게 있죠. 그 톨게이트에서 이제 하이패스로 가는 것, 그게 이제 RFID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위한 이제 GPS 센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쭉 내려와서 중앙 게이트웨이 쪽으로 쭉 지나와서 이제 차량 내 네트워크 레이어 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파워트레인하고 바디 부분 도메인을 이제 캔하고 린,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플렉스 레이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눠 보자면은 그것보다도 더 이제 고속 연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AV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더넷하고 모스트 쪽에 영역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네, 그걸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또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뭐 CD가 됐든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이 됐든지 아니면 USB가 됐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 다른 카메라 센서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레이더 센서 그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쪽에 이제 파워트레인 쪽 좀 저속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이제 OBD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레퍼런스는 이제 걸어드렸으니까 이제 맥킨지에서도 이제 따왔었고 또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했었던 앱티브라는 업체에서도 이제 했었고요. 칩을 만드는 브로드컴에서도 이제 TSN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세 부분을 이제 읽어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 조사나 이런 걸 하셨을 때, 네. 저희는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현대기아차의 그 행보가 더 우리한테 중요한 느낌일 것 같은데, 네. 현대기아차에서 혹시 이더넷이나 이더넷 통신이나 TSN의 도입에 대해서 혹시 언급한 적이 그런 걸 보셨던 게 있으신가요? 언급을 했던 것을 본 것은 아니고 이제 자동차 공학회 쪽 미국 이제 자동차 공학회 쪽이나 아니면 연구 단계 쪽을 그렇게 보면은 이런 쪽으로 이제 필요성은 지금 TSN의 필요성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그냥 언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격동기다 보니까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1차 그 자동차 부품도 이제 1차 벤더, 2차 벤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차 벤더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DCU 부분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쪽이고 이제 개발하다 보면 이제 TSN이 이제 필요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지금 갈피만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TSN이 뭐 개발 중이다. 뭐 그런 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지금 개발 단계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TSN이 어디까지 지금 개발이 됐는지 뭐 그거는 회사들마다 지금 거의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TSN에 대해서 TSN 랩에서 TSN을 개발하고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지금 비전이 있다. 그리고 승부수를 한번 띄워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식 씨 혹시 네. 아까 그림 중에 그 자동차 내부의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그리고 그 각각의 연동되는 그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더넷 25시, 50지, 100지에 관련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표현된 것들이 실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트래픽 양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입니까? 아직 10기가까지는 접근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10기가 이상은 아직 적용이 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식 이사님? 네. 예. 하셨어요. 네, 그럼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